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이슈N 싱가포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 며칠 전 SNS에 싱가포르 간다 이렇게 발언을 해 화제가 됐는데 진짜로 도착을 했습니까? 도착했습니다. 예. 네. 도착했습니다.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떠 있습니다. 자비로 간 거예요. 공식 초청이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 티셔츠를 입었는데 특정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었어요. 예. 협찬을 협찬이군요. 받았더라고요. 예. 협찬을. 그래서 팟코인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예. 팟코인 덕분에 내가 싱가포르에 왔다. 뭐 가상화폐 가상화폐인데요. 네. 코인 붙으면 가상화폐인데 이게 특이한 게 마리화나를 거래하기 위한 가상화폐예요. 예. 그럼 이게 마피아 자금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네. 합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업된 코인인데 캐나다 일부 지역과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도 그렇죠. 있습니다. 또 의료용으로 쓰기도 하고 네. 오락용으로 팔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한 거래를 위한 불법은 아닌데 어쨌든 마리화나 거래용 가상화폐인 팟코인의 후원을 받아서 예. 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갔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공식 초청받지 않고 본인이 자의지로 간 거지만 네. 어쨌든 이 두 정상과 다 친분이 있는 거의 유일한 미국인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티셔츠에도 저 팟코인이라고 써 있네요. 네. 예. 로드맨이 사실 정상회담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건 아닌데 두 정상과 모두 좀 친분이 있는 만큼 좀 두 정상과 깜짝 만남 가능성도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배제하기 어렵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사실은 로드먼이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평양의 어떤 평화 특사로서 보내달라 그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있었는데 네. 두 정상 간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대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보니 혹시 저녁에 혹여라도 뭐 만찬이나 이런 자리에 대동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일찍 생일상을 좀 받았습니다. 예.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에게 깜짝 생일상도 받았죠. 리 총리가 그러니까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72세 생일이거든요. 네. 한 3일 정도를 앞두고 그 오찬 자리에서 생일 케이크를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서 싱가포르의 환대와 전문성, 우정에 감사한다라고 굉장히 기뻐하기도 했었고요. 아마도 저런 중요한 그 자리에 저렇게 생일 케이크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심정도 굉장히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72살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7개 큰 거에 2개 작은 건데 초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혹여라도 예. 이 촛불에 의한 나이가 알려지는 거를 조금 불편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역사적인 최초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상징성을 담아서 초는 하나만 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센스가 듭니다. 있으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싱가포르 숙소가 공개가 됐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960만 원. 네, 좀 비싸네요. 거의 1,000만 원. 예. 네. 네, 세인트 레지스 호텔인데요. 금이 아니라 굉장히 예, 비싼 호텔에도 네. 당연히 세인트 레지스를 가보시면 스위트도 있고요. 또 스탠다드도 있고요. 싼 데부터 쭉 올라가는데 우리가 펜트하우스라고 부르는 가장 고급층, 로얄층에 여기가 프레지덴셜 스위트입니다. 우리나라도 특급 호텔은 이 프레지덴셜 룸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상당히 비싼데 이쪽이 어쨌든 특급 호텔이기 때문에 1박 960만 원. 그럼 지금 체류 날짜가 길진 않잖아요. 예. 며칠인데 문제는 북한 수행원들이 만만치 않게 그렇죠. 많습니다. 네. 우리 기러기 부대 아시죠? 예. 방탄 벤치카를 휩싸고 다니는 이 경호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모들 예. 그리고 북한 수행원들이 어마어마 많을 거 아니에요. 체류 비용 전체를 이 비비안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예. 2천만 달러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161억 원. 예, 2천만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미화는 네.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체 비용은 161억 원. 네. 이거는 누가 낼까? 야, 북한 돈 있나?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가 직접 부담한다. 쾌척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건가요? 이 전혀라기보단 일부 비용을 그래도 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숙박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식비라든가 이 인력이
먹고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 예.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예. 북한도 쓰는 비용은 있을 텐데 가장 큰 덩어리의 비용을 싱가포르가 쾌척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싱가포르는 사실 남은 것 같아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뭐 식물원도 가고 네. 뭐 그 마리나 베이도 갔고요. 마리나 베이도 네. 가고 우리나라 야경도 보고, 예,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물 호텔 아닙니까 네. 그게.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이 금융 허브기도 하지만 그렇죠. 아시아의 또 하나는 관광 도시인데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게 2천만 싱가포르 달러가 161억이 크다면 크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 세기의 정상회담을 유치한 것으로 예. 파생되는 앞으로의 마케팅을 생각해 그럼요. 보면 네. 마케팅 비용으로 한 161억 원 쓸만하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이미 불티나듯 팔리는 관광객들이 그렇죠. 지금 내가 싱가포르 여행 중인데 심지어 어제 우리나라 관광객이 대박 나를 보고 맞습니다. 안녕했어 뭐 이런 대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 보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흔들어 줬는데 깜짝 놀랄 일이죠. 예. SNS가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 관광객들은 다 이 두 사람을 기념하는 식사 메뉴 그렇죠. 뭐 햄버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생수도 있고요. 다양한 물건들을 이미 구매하기 시작했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념 주화도 금화은화 나왔는데 네. 앞으로 싱가포르의 지금 이 호텔들 적어도 우리가 네. 저 모르던 호텔들 이름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의 카펠라, 그 뭐 경제 샹그릴라, 성과가 네, 정말- 세인트 레지스는 한 번쯤 다 좀 부자들이면 묵어보고 싶은 호텔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보면은 쾌척해도 마케팅 비용으로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앞으로의 경제적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할 네. 것 같은데요. 이 두 정상 뒤에는 이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통역 그렇죠.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통역사들이 참석하는지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1호 통역이죠. 김무성 외무성 통역관이 통역을 맡을 김주성. 것이다. 예, 김주성 네. 예, 자명하죠.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미 뭐 그 총리하고 대화했을 때나 중요한 굵직한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 방문했을 때나 폼페이오 장관 대화했을 때나 모두 다 통역을 했었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닥터 리로 불리고 있죠. 그 이현양 그 국무부 소속 통역국장이 통역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워싱턴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통역을 담당을 했고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아니면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대화에도 통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 통역분들이 오늘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더 관심인 거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 그렇죠.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어를 잘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사말 정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을 통역에 맡길 건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영어는 다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한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3개 국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 알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영어를 기본적으로 배우니까 적어도 어린 시절에 어학을 했으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 하고요. 예.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2번 만날 때 사실은 통역 없이 이야기 나누는 장면도 일부 우리가 포착을 했습니다. 예. 그런 대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금 사적인 친분을 좀 돈독히 하는 것은 네.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좀 어법이 틀린다고 한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걸 또 못 받아줄 지금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영어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예. 해피 버스데이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일 모레가 그리고 생일인데. 뭐 트럼프 네. 대통령도 사실 뭐 트위터 보면은 철자법 많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틀립니다. 네. 계속 지적받죠 항상. 예. 빨간 줄 선생님들이 미국 국민들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데니스 로드먼이 무슨 이벤트를 할까요? 네. 예. 왜냐면 이 선수가 이 김정은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 나이는 저보다 형입니다. 61년생이거든요. 아, 지금 그렇게 57세. 많나요? 예. 은퇴한 지 꽤 됐습니다. 예. 86년에 NBA 현역에 정말 들어가서. 악동이었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친한 친분이 이 어프렌티스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행했던 리얼리티 쇼 유어 파이어 하는 프로의 번외편 이 그러니까 셀럽들이 가는 이러한 어프렌티스의 2시즌을 출연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트럼프 지지자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평양에 5번 가서 2번 이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미국인은 유일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농구계에서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럼 저기에 이 팟코인이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거든요. 물론 브랜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러한 그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있지만 저는 뭔가 이 두 정상 사이에서 깜짝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있을 있다. 가능성이 오늘 있다. 한번 지켜보죠. 두 예. 정상을 따라서 간 나머지 또 핵심 인물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선 역시 김여정 부부장도 따라갔고 또 저는 좀
좀 눈길이 갔던 게 현송월 단장도 아. 같이 따라가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됐었거든요. 네, 북한 경호원을 50명 대동하고 이제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지금 공식 만찬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깜짝 문화 공연으로서 현성월 단장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 기대, 문화 외교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아니다. 평양 이 그 예술단이 미국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실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어제 현성월이 호텔에서 2시 반쯤 떠나서 5시에 돌아왔거든요. 네. 그 현성월이 따라온 역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적 교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오늘 저녁에 이런 공연이 이뤄질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찬에 또 공연을 할 가능성도 좀 기대를 그렇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미북 회담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겁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회담 특수가 정말 벌써부터 장난이 아니네요. 이 생수도 있고요. 네. 이 그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사에서 이 나눠주는 부채. 예. 오늘 온도가 34도예요. 한낮에는. 소나기가 팔릴 것 한두 번 올 네. 가능성도 있지만 생수는 많이 팔리고 부채는 막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고 거기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킴 메뉴가 김치 소고기 볶음밥도 있고요. 동남아 전통 음식이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햄버거 종류도 있고요. 그리고 약 한식에 가까운 식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 생길 지경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 로열티를 두 정상이 챙겨가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을 기회로 오늘 낮에 의미 있는 성명, 합의문, 적어도 뭔가 선언이 나오게 된다면 네. 이 메뉴들은 조금 더 안착될 가능성, 지속적으로 이제 아예 싱가포르의 명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싱가포르 KFC 진짜 발빠른 마케팅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4피스라고 적혀 있는데 네. 두 정상을 초대해서 이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네. 싱가포르 KFC에서 초대해서 포피스 뭐냐면 발음이 평화를 그렇죠.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아마도 이걸 직접 먹으러 두 정상이 가진 않겠지만 이 싱가포르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마케팅 효과는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뭐 정상회담 기념 주화에 이어서 기념 메달까지 또 출시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금메달은 121만 원이라고 네. 하는데 어찌 예. 보면 싱가포르에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순간을 기념을 하고 본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메달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메달 앞면에는 그 우리 북한, 미국의 국기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양국 정상이 그 손을 잡는 모습들이 적혀 있다라고 하고 뒷면에는 미국의 장미, 북한의 목란, 그리고 평화의 상징인 얼개수를 문 비둘기가 그려진다고 하는데요. 예. 실물은 한국에서 한 25일 정도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체국이나 전국 은행에서 구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금메달 한 121만 원, 예. 은메달 한 9만 9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상회담을 같이 기념하고 싶은 국민들은 또 관심을 가지고 예. 그 구입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지금 또 다양한 메뉴들이 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한국산 음식, 한국산 쌀을 넣은 음식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네, 아까 KFC의 경우에 이제 4피스가 이제 네 조각이란 얘기를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패러디를 그렇죠. 해서 이제 히트를 친 거고요. 네. 근데 두 정상은 아까 이제 안 먹을 것 같다 얘기하셨지만 업무 오찬의 메뉴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또 나름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니까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남아 음식 중에 나시고랭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 볶음밥들이 있죠. 근데 김치볶음밥도 등장을 했고 쇠고기 볶음밥도 등장을 했고 이 동남아 분들이 싱가포르도 볶음밥 종류를 많이 드시는데 예. 이 볶음밥에 트럼프 킴 볶음밥이 등장을 한 거예요. 쇠고기 메뉴도 있고요. 김치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스타일로 선호하셔도 좋고 또 양식 스타일로 선호하셔도 좋은데 이게 저는 안착될 것 같아요. 트럼프 킴 브랜드가 싱가포르에는 앞으로 뭐 메달, 주화, 그렇네요. 여기다가 생수,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식당의 메뉴. 우리나라 브랜드는 안 들어갔나 봤더니 그 5천여 명 기자들이 모인 프레스 센터에, 미디어 센터에 그래도 파리바게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간식을 네.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예. 우리나라 브랜드가 좀 저기에 많이 선보였으면 싶은데 싱가포르가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은 있네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싱가포르 입장에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열심히 짓는 맞습니다. 듯한 그런 네. 분위기인데 장사 잘하는 것 자, 같습니다. 오찬 회동할 때 과연 트럼프 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어떤 식사,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하는지도 정말 관심을 맞습니다.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